생활 속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의상을 보니까 이제 봄이 온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어떤 주제 가져오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해외 한 사이트에서 그 건강을 위해서 과감히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돼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물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버려야 할 물건이라. 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뭘 버려야 될까요? 네, 일단 처방 일자라던가 그 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약을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의 최우선순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약 포장된 케이스에는 대부분 유통기한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 케이스와 설명서를 버리지 않고 두는 것이 좋은데요. 대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나달로 조제된 약들은 각 약들의 원래 유통기한을 알기도 상당히 애매하고 또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이게 성분 함량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소화용 약들은 부모님들이 뭐 혹시나 응급 상황이 생길까 싶어서 이렇게 처방받았던 시럽이나 분말 약재를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이제 나중에라도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약이 습도나 온도에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한 3일치 감기약을 받으면 한 2일치 먹고 괜찮아져서 네. 1일치 남겨놨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좋지 않은 습관이었네요. 네, 되게 이제 약 상자에 가득 쌓이게 그렇죠. 되잖아요. 상당히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 이 피부에 닿는 색조 화장품 이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네.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개는 개봉하지 않은 것들은 한 1년에서 3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예. 일단 개봉을 하고 사용을 한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개 이게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서 세균 번식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오래된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이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뚜껑이나 옆면 그리고 아랫면 등의 제조 일자와 사용 기한이 표시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로션이나 스킨 에센스처럼 병에 든 것들은 입구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자체뿐만이 아니라 화장 도구 역시 청결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스펀지나 화장용 솔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직접 닿았던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균 번식이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세척하고 아주 완전히 잘 말린 다음에 사용을 해야 하고요. 화장용 스펀지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자주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특히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대개 여름 기간 짧은 기간만 사용하고 뒀다가 그렇죠. 또 잠깐 다음에 쓰죠.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자외선 차단제는 개봉 후에 최대 1년간 보관하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두고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사실 그렇긴 한데 좀 많이 남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여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는 사실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기 그런가요? 때문에 네. 네, 가능하면은 쓰고 1년 내에 버리시는 예. 게 좋습니다. 제 네. 방에 있는 그 3, 4년 된 차단제 버려야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온몸에 바르는 거는 뭐 봄, 가을에도 바를 일이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지만 더 얼굴에 바르시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쓰고 거의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넉넉하게 쓰고 빨리빨리 그러니까요. 버려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주방에서도 버릴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냉장고를 소재로 해서 또 버릴 것들로 정리를 네, 해보고 네. 음식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 냉장고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냉장고가 가득 차 있는 것이 건강에 별로 좋진 않은데요. 그 냉장고는 이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제 실온보다는 오래 보관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냉장실에 넣어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는 그냥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냉동실에 그렇죠.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대개 모든 식재료는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또 냉동했던 식품을 녹였다가 전체를 다 녹였다가 다시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들을 다시 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변질이 될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만약 냉장고에 오래 둬서 상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놔두게 되면 거기 있는 곰팡이라던가 세균이 다른 음식에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퍼져나가는군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을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언제 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관한 날짜를 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짜를 기입하는 거 정말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럼 냉동실에 있는 그런 음식들이 한번 나왔을 때는 다시 네네. 냉동실로 들어가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냉동을 할 때 한꺼번에 큰 그 덩어리째 하기보다는 나눠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보관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사실 귀찮아서 잘 안 하고 있는데 자취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그냥 살림을 해도 잘 그런가요? 못하는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근데 귀찮으신 분들은 아마 이 주말에 냉장고 속까지 뒤져보면은 아마 충격 받아서 청소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막 네. 화석처럼 되거나 끔찍하게 네, 돼 있는 거의 거. 2년, 3년 정도 되는 것도 많이 있죠. 아, 그렇죠. 이게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서 손에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또 덮어놨다가 또 다시 네. 마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것도 괜찮은 습관입니까? 네, 먹다 남은 음료수가 실온에 오래 방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예.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대고 마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물이나 음료수가 사실은 그 속에 침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처럼 낮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낮 동안 특히 뭐 차 같은 데다가 두게 되면 상당히 그렇죠. 차 안에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먹다 남은 음료수나 물에서 세균 번식이 활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을 먹게 되면은 뭐 장염에 걸릴 위험은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차 안에 먹다 남은 물이나 음료수는 아주 과감히 버리셔야 되고요. 물 말고도 차 안에는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걸 이렇게 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낮 동안 상당히 이게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 역시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다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거네요. 화장품 차에다 네. 잘 놔두는데 그렇죠, 보통은.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신발장으로 좀 가보면 좋겠어요. 네. 신발 같은 경우 정말 안 신는 경우도 있는데도 네. 계속 쌓아놓기도 하고 또 그 신발을 잘 못 버리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이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특히 뭐 구두나 이런 것들은 자주 신지만 대개는 운동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운동화를 줬다가 자주 신지 않으니까 그냥 뒀다가 빨지 않고 1년, 2년 방치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낡아진 운동화 같은 경우는 대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신발에 체중이 실리잖아요. 네. 체중이 실려서 이렇게 관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오래된 낡은 운동화 같은 경우는 이게 쿠션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관절이라든가 뼈라든가 근육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땀을 좀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때제때 세척을 하지 않고 오래 방치를 해두면 거기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되게 짧은 거리를 그냥 다녀올 때는 그런 신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걸 신고 이제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하거나 뛰거나 해야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 낡은 운동화는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아까워서 두고 뭐 귀찮아서 두고 했던 거 이번 기회에 싹 치우셨으면 네. 좋겠고요. 담배 같은 건강 습관도 좀 바꾸셨으면 버렸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래된 음식이나 제품을 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